현재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로 한국을 흔들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부러 북한 미사일 발사로 오보를 내서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러다가 가짜 경보로 한국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선물을 거론하며 긴장감이 높았던 때라 이런 오보는 자칫 대형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NHK는 자사 공식 뉴스 웹사이트에 북한 미사일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약 2000km 해상의 낙하 추정이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참 뒤에야 NHK는 뉴스 웹사이트에서 오보라며 속보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오보를 낸 지 한참 뒤 방송에서 잘못된 뉴스 속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본 뉴스 웹사이트의 오보는 연습용 문장이 잘못 나간 것이라며 시청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NHK가 한국 정세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를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녁 6시 55분 뉴스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뉴스 방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듯이라고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J-얼러트를 발령했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을 정부가 요청했다라고도 했는데 모두 오보였습니다. 당시 이 방송은 속보를 인터넷상에 전달하는 장치를 잘못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행보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한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해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괴한 점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이다. 기괴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방송 오보에는 구체적인 미사일 낙하 추정거리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이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이 지어낸 가짜뉴스였던 것입니다. 일부러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이런 특별한 때에는 이 같은 가짜 경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백라인 골프 라운드 후반부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보를 보고 그 주변 누구도 이것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기억하라. 그는 대응 조치로 즉각 미국의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속보로 내보낸 가짜뉴스 때문에 한국에 당장 미국의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오보였다고만 방송으로 내보냈을 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조차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를 밝혀내겠다며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 붕괴 직전 한국 대통령은 일절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라는 병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제목은 모두 도쿄신문이 보도한 일본 주간지의 최근 혐한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의 와이드쇼 히로오비에서는 혐한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책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한국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두 과격하지요. 한국은 판사들도 상당수가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무토 전 대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으로 이 해당 사자라는 사실은 일본 방송에서 숨겼습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며 한일 관계 악화와 혐한 분위기를 부채질하자 일본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기사를 찾아 공표하는 팩트체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진보단체인 희망연대는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혐한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 같은 일본인들이 보다 못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언론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희망연대는 시민들로부터 최근 일본의 신문과 잡지,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혐한 보도 사례를 모은 뒤 전문가의 분석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판단하면 해당 매체에 질문지를 보낸 뒤에 보도 내용을 회답과 함께 공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일본의 한국 대통령 때리기의 과잉 배경에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각과 한국에 대한 우월 감정이 있다며 한일 갈등이 인권 싸움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팩트체크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라이시 대표는 한국이 일본에 몇 번이고 대화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대화에 손을 뻗는 내용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일본 정부에 사전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화 요청에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소개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군사 문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른 보도만 했다며 그 결과 한국이 감정적이 돼 폭주했다는 인상만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의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은 대신 청구권 문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이 돈을 인프라 정비에 쓰고 국민에 대한 보상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실었는데 도쿄신문은 이 역시 팩트가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바타 다케오 세이카 쿠인대 강사는 경제 지원금은 10년 분할이었고 일본 생산품과 일본인 역물을 제공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한국이 사용처를 멋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당시 한국 정부는 지원금을 국민에 대한 보상에 사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고 팩트를 지적했습니다.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 씨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혐한을 부채질하는 보도에는 일본의 경제 악화가 배경에 있다. 일본이 최고였다는 시대와 달리 일본인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콤플렉스에 대한 보복이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V는 시청률 때문에 국민을 영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특파원 출신 언론인인 아오키 오사무 씨는 신문에 많은 일본인이 한일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가 악화해 여유가 없는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일본은 이미 75년 전 패전에서 이런 사실을 배웠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무역이 가로막혀 일본 내 경제가 안 좋아지자 바로 옆나라인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내보내 일본 내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두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억측과 중상, 불만과 조롱이 넘치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나 촛불혁명 등을 두고 일본의 한국 깎아내리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가 의구심이 간다는 억지 뉴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흘리고 북한과의 연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가짜뉴스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 발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서를 은근슬쩍 흘려 한국 언론의 분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아베 신조 정권과 가까운 신문 TV가 근거 없이 한국의 수출 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살인가스나 VX 같은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물자 유출설도 함께 조미료로 곁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여당과 일부 일본 언론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국을 안보 문제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행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이 가스를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자극적인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소위 일본에서 전문가라는 이들도 등장하면서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생각해볼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불신과 냉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안보상 우려에 따른 무역관리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일본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맥주가 인기가 많으니 맥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북한 밀반출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야말로 치고 빠지기 식이었습니다. 이미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건드려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은 신문 방송을 타고 그 다음에는 일본의 와이드쇼 그리고 주간지 등 잡지 순서로 확대되면서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와 우익 댓글러들의 합작으로 한국 때리기 기사는 야후 저팬 같은 인터넷 포털 뉴스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여론조사에선 일본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50%를 넘긴 상황입니다. 한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에 불신과 혐오의 연료를 대고 불을 붙이면서 한국 때리기의 구조를 짠 게 누구인지 곱씹어봐야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있는 일본과 마주해야 하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가짜뉴스의 본질을 보면 한국을 손봐줘야 한다는 것을 빼곤 명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가 일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는 지적은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한국이 두 손을 들 거라고 보는 건 판단 미스라고 했습니다. 일본 국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 여론을 강경하게 만들어 일본 정부의 운신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과거에 일본 측이 20년 전 외환위기 때 일본에 손을 벌리던 한국을 떠올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추월할 한국의 산업 성장을 막고 나아가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맞다면 일본은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일본의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가짜뉴스로 일본인들의 민심을 다스리는 것도 한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고 배가 아파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 또는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 경제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시선 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며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 일본인들과 아베의 마음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